네, 공부용에서 저희가 공부용이랑 같이 필터 아이디가 처음 블록체인이라는 일부의 기술대로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사실은 아무리 이렇게 중간에 해지니까 잠깐 인사 말씀드리면 실제 여러분이 사용할 체인은 사이드 체인으로 별도로 체인을 만드시는 트랜잭션 호출해서 이 사이드 체인에 트랜잭션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간략하게 이제 저희 전체적인 그림을 소개해드리고요. 네, 저희 체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게스, 이더리움을 베이스로 해서 저희가 업데이트를 했고요. 업데이트해서 굉장히 좀 하이 스피드의 체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토큰 서비스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인 토큰하고 사이드 토큰 태깅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어플리케이션에 한 종류의 토큰이 필요한 경우는 그냥 사이드 토큰 하나 만드시면 되고요. 여러 종류의 토큰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 종류의 토큰을 여러 개를 만드실 수 있고, 토큰을 사이드 토큰을 만들 때 메인 토큰하고의 교환 기능 같은 걸 할 것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생겼습니다. 그런 이제 컬 같은 이런 거나 아니면 간단한 HTTP 호출할 수 있는 도구만 있으면 여러분 트랜잭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러면 트랜잭션 서비스에서 실제 이제 이 호출에 따라서 사이드 체인의 트랜잭션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리고 트랜잭션 호출할 때 여러 가지 이제 프라이빗 사인이라든지 여러 복잡한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이닝을 매끄럽게 하고 사이닝을 자유로 선택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튀어주세요. 네. 다음에 이제 이 스마트 컨트랙 개발 환경인데요. 저희 지금 아톰 아이디에다가 유니버스 플러그인 이런 걸 만들어서 아톰 아이디에서 그냥 일반 프로그래밍 하듯이 그냥 프로그램 하신 다음에 예를 들어 배포할 때 유니버스 자기가 만든 유니버스 사이드 체인을 고를 수 있거든요. 그걸 골라서 배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가장 많이 쓰는 그 개발 환경이 리믹스 개발 환경이 있는데 리믹스 개발 환경에 어떤 컨트랙을 유니버스 사이드 체인에 배포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큐리티 어세스먼트라고 해서 그래서 컨트랙트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결국은 어떤 자산이잖아요. 암호화 자산이기 때문에 그 컨트랙트에 어떤 결함이 있을 때 굉장히 큰 보안 이슈들이 생기잖아요. 그걸 갖고 나면 새로운 결함이 생겼을 때 이걸 자동적으로 결함을 발견하는 이런 서비스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짧게 소개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5월달 업데이트하고 나서 5월달 성명 오픈하고 나서 한 2달 정도 개발하고 아마 다음 주에 저희가 오픈할 기능들이 많은데요. 그 기능들에 대해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픈할 예정인 기능이 드랍스인데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덱을 기존에 갖고 있거나 새로운 덱을 만든다고 했을 때 새로운 덱을 만든다고 하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결국 이제 사용자들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사용자들을 확보하는 과정이 제일 어려운 과정일 텐데 이걸 도와줄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가 저희가 드랍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메인 토큰을 만드신 다음에 메인 토큰을 뭐 상장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 메인 토큰을 어떤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한테 뿌려야 되는 그런 요구사항도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니버스 콘솔에 들어오시면 저 메인 토큰 맨 밑에 메인 토큰 화면에 가서 맨 밑에 보시면 에어드랍 트랜스퍼라는 기능이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에어드랍 트랜스퍼를 클릭하면 에어드랍을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드랍을 크리에이트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엑셀 파일을 올리게 돼 있어요. 엑셀 파일로 만드셔서 어떤 주소에 얼마씩 이렇게 분배하겠다라는 것만 올리시고 사인하시면 바로 그 백엔드에서 저희가 그 지정한 사용자들한테 에어드랍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저장하고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지갑들이 이제 그런 형태로 제공이 되는데 사실 이제 프라이빗 키라든지 키스토어가 분실이 되거나 이랬을 때 여러 가지 암호 자산이 잠기는 이런 이슈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볼트 서비스라는 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다음 주에 저희가 볼트 하기 전에 저희가 일단 유니버스 콘솔에 먼저 적용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저희 유니버스 콘솔에 보시면 이제 메인 토큰을 트랜스퍼하거나 사이드 토큰을 만들거나 이럴 때 이제 사이닝이 필요합니다. 사이닝 하실 때 보면 굉장히 저희가 프라이빗 키로 사인할 수도 있고 키스토어로 사인할 수도 있는데요. 이 과정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거를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보시면 저희 사인할 때마다 이 창이 뜨거든요. 첫 왼쪽 창은 이제 프라이빗 키로 사인하는 화면입니다. 프라이빗 키로 사인하는 화면인데 저기 프라이빗 키를 채우려면 여러분이 어딘가에 저거를 저장해 놓은 곳에 가서 카피해서 페이스트를 해야 되는 거죠. 사이닝 할 때마다 저 과정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이제 키스토어 파일은 좀 더 복잡합니다. 키스토어 파일은 이제 실렉트 키스토어 파일을 클릭하면 여러분 컴퓨터, 그러니까 그 파일 탐색기 같은 데 뜨고 여러분이 그 컴퓨터 안에 여러분이 저장해 놓은 그 키스토어 파일을 찾은 다음에 패스프레이즈를 넣으면 사이닝 할 때 세 번째 옵션이 생깁니다. 볼트 서비스를 선택을 하면
여러분이 저장해 놓은 그 볼트에 저장해 놓은 키스 파일을 이거 와서 자동으로 세팅이 되게 돼 있고요. 여러분이 패스프레이즈, 여러분이 갖고 있는 패스프레이즈만 넣으면 사인이 되는 이런 형태로 진행까지 채굴되어 있는지, 블락이 얼마 주기로 채굴이 되어 있는지, 총 뭐 트랜잭션이 몇 개인지, 토큰 올라와 있는 토큰이 몇 개인지, 대비 몇 개인지 이렇게 전체적인 유니버스가 어느 정도로 성장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실제로 일어났던 트랜잭션들에 대한 목록을 조회할 수도 있고요. 네, 화면이 잘 안 보이네요. 네, 그 다음에 여기 트랜잭션에 대한 디테일이라는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어떤 토큰들이 전송되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 저쪽 왼쪽에 가면 토큰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스캔인데 저희가 기존에는 이제 오픈소스 블럭 익스플로러를 갖다 썼어요. 이더 파티라고 이걸 쓰고 있었는데 이걸 계산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 그 전용 사이드 스캔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시면 실제 이제 사이드 체인에서 발생하고 있는 블럭 정보라든지 트랜지션 정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직 사이드 스캔은 저희가 이제 보강할 기능들이 많습니다. 아직 완벽한 기능은 아니고요. 1차 오픈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속적으로 여기 유니버스 홈페이지 가시면 유저 가이드에서 저기 고객센터라는 화면이 있어요. 저희 회사는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일단 제가 대표로 있고 고려대학교 이희철 교수님 그리고 고려대학 노학주 교수님 셋이서 공동 창업한 대학원에서 기술 창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로프타 퍼스트 때 공개했었던 형식 검증기 메디스마트가 이번에 공안 최고 학회인 S&P에 어색이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좀 전달해 드리고서 오늘 좀 자리를 하게 됐고요. 여기 증명의 영역이기 때문에 기존의 정적 분석기에서 놓치던 취약점들을 이론적으로 모두 잡아낼 수 있습니다. 즉, 취약점들을 빠짐없이 잡아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IBM에서 만든 제우스라고 하는 형식 검증기가 있고요. 올해 저희랑 마찬가지로 S&P 20에 합격하게 된 저희 연구 파트너기도 한 밸류에이션 시스템을 준비했는데요. 현존하는 형식 검증 기법들이랑 비교했을 때도 가장 월등한 성능을 갖고 조만간 정식으로 연동이 마무리될 것 같고요. 최근 저희가 연구를 마무리하고 있는 하이퍼레저 패브릭 성체 분석기도 조만간에 출시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확보하실 유저를 한 몸처럼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조금 거리감이 있죠? 잘 안 와닿으시죠? 자, 핸드폰을 꺼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고요. 자, 그러면 자금을 관리하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담당자가 자기 혼자서 이체를 하거나 다중 서명 송금 방식을 지원합니다. 관리자를 2명부터 10명까지 지정할 수 있고요. 지정된 관리자가 모두 서명을 해야지만 원하는 곳으로 출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변경되거나 퇴사를 하거나 일이 있을 때 담당자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 계신 모든 기업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도 말씀드리다가 내려올 거예요. 첫째로 코인원이 아니라 일단 더 넓게는 크립토 생태계에서 아직 명확한 규정이나 기준들이 상당히 상상되나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돌고 있는데 다 사실 무근이고요. 실제로 이런 기사가 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특정 프로젝트 플랫폼에 50개 정도의 프로젝트들이 코인원의 상장이 될 것이다라는 루머성 기사가 돈 적도 있는데 실제로 저희는 3개만이 상장이 됐고요. 상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과연 어떤 기준으로 상장을 하는지 이제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가장 많이 질문을 받고 궁금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저희는 상장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상장을 하고자 수수료를 먼저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저희는 상장 수수료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프로젝트들이 저희 코인원에 상장이 돼서 발생되는 거래량 수수료가 저희의 수익의 전부입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 팀과 저희와 이제 서로 윈윈하는 관계가 되고 싶은데 좋은 프로젝트들은 당연히 좋은 자체적으로 커질 것이고 거래도 일으킬 것이고 거래가 일으키면 프로젝트의 내재가치가 올라가고 자연스레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가 저희 수익이 되기 때문에 윈윈하는 구조를 갖고 가고 싶고요. 저희 상장 수수료가 없습니다. 여러 군데 다른 말을 돌리기도 하는데 혹시나 텔레그램이나 다른 채널을 통해서 코인원이 상장 수수료를 요구하는 팀이 있다고 하면 다 허위고 거짓이니까 무시하셔도 되죠. 오늘날 현재의 기준이고 아마 다음 달에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우선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공개됐던 3가지의 기준 아마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한데 이 3가지 기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비즈니스 모델의 지속 가능성이에요. 즉 이제 코인 상장을 통해서 활용도를 약간 개선한 활용도를 통해 토큰을 매각하는 것 자체가 비즈니스 모델인 가끔 프로젝트 진척이 원활치 않은 경우들도 존재를 하고요. 관계라든가 개발사 재단 분배 계획인데요. 아무리 프로젝트가 좋고 동시에 이런 재단과 개발사가 탄탄하다 하더라도 토큰 분배 계획이 잘못 설정되어 있어서 토큰 이코노미가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떤 시점에 갖고 있는 토큰이 락업이 풀리는지 이런 내용들도 예의주시하게 볼 것입니다. 사실 한 건데 2017년에 이제 암호화폐의 개념을 파악을 하면서 암호화폐를 사업에 접목을 하면 이 2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케이스코인 프로젝트 시작한 지 딱 만 2년 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크게는
가치를 얻는다는 거는 코인을 활동하면서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거고 이제는 뭐 다들 익숙하신 개념이니까요. 그 다음에 뭐 한류스타와의 연결이라는 건 뭐 공연 가서 만나고 굿즈 사고 여러 가지 소비처럼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이런 이코노미 구조는 저희가 이걸 2년 전에 만들어서 그때는 나름 우리 연구 진짜 많이 하고 만들었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좀 약간 일반적인 로 다들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뭐 가장 핵심적인 건 뭐 SBS가 참여해 있다는 거죠. 같이 하겠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SBS 플러스에서 SBS 미디어넷으로 이름을 바꾼 SBS에서 음악과 공연 사업을 그리고 글로벌 컨텐츠 사업을 담당하는 회사와 저희가 협약이 돼 있고 같이 저희 페이스타코인의 홀더로서 같이 이코노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영상 시청만 해도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저희는 이제 한류 영상이 많이 퍼지고 많이 본다는 것 자체가 비디오 시대인 현재에서 한류 문화와 한류 어떤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SBS의 영상 같은 경우는 SBS가 저희 케이스타코인을 SBS에서 주는 겁니다. 해외 유저들, 또 저희 유저들 여자들이 많거든요. 여성 유저들, 젊은 유저들이 과연 암호화폐에 대해 이해하고 지갑을 만들 수 있을까? 거래소에 가입할 수 있을까? 궁금해서 이벤트를 해봤어요. 약간 페이크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뭐 퀴즈 같은 걸 내고 당첨자를 엄청 많이 배치했어요. 야, 너 당첨됐어. 그래서 그러면은 거래소 가입해서 케이스타코인 한번 받아볼래? 했는데 40%가 KYC까지 다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실험을 계기로 더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동남아에서도 가능성이 있구나 하고 더 적극적으로 몰입하게 된 계기였어요. 프로젝트가 뭔가 보여주고 상장까지 하는데 그래서 그래도 뭔가 할 거다라는 얘기는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 프로젝트의 철학이나 우리 코인의 특징 그리고 뭐 저희 코인뿐 아니라 모든 프로젝트에 참고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한번 주제를 세 가지 써봤습니다. 저희 코인이 이런 특징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엔터 쪽으로 활용될 거라 아니면 케이스타코인이 어떻게 활용되어 있구나 예측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디지털 화폐 시장이 대대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언제까지 종이, 동전으로 거래가 되진 않겠죠. 카드로 만약 실질적으로 디지털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 금융기관을 믿을 거냐? 그러면은 저는 금융기관은 하나의 어떤 굉장히 좀 은행별로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아닌 것 같아서 민간이든 국가든 주도적으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고 유행한 시대가 분명히 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블록체인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앞서 나가고 있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동남아에서의 엔터 분야의 디지털 화폐 시장을 잡겠다. 두 번째는 암호화폐의 특징이 공동체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코노미. 이코노미가 만들어진다는 건 저희는 소유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소유를 하지 않고 어쨌든 소유를 하고 가지고 있어야 사실 공동체의 멤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는 다시 말해서 좀 쉽게 말하면 스테이킹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돈들하고 차이는 스테이킹 전략을 어떻게 잘 쓰느냐. 저희는 연구를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여러 서비스들을 만들 때 게임화가 서비스 만드시는 분들은 다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게임 요소. 그래서 이 디지털 돈이고 그 기준을 돈의 기준 우리가 참고로 사이드 체인은 저희 회사의 전용 체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그 박재현 대표님이 말씀하셨나요? 오재훈 시청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유니버스에서 좀 헷갈리네요. 어쨌든 계정으로 입금하고 하는 거는 그러다가 막 이더리움 주소 잘못 넣고 이러다가 난리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왜냐면 비트베리 지갑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냥 그렇게 안내하기 쉽잖아요. 그게 아직 없는 상태에서 메인 체인, 사이드 체인에 대한 개념도 떨어지고 특히 이제 외국인 유저들도 있는데 저희가 외국인들한테 굉장히 너무나 이해하기 쉽게 가이드를 만들어서 해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를 저희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일단은 무조건 코인원으로만 저희 서비스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메인 체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아도 코인원으로 가져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한 거죠. 그래서 코인원으로 가져가기 누르면은 코인원에서 발급받은 주소를 입력해서 보내면 유저들은 이렇게 가는 거 쉽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실제 뒷단에서는 이렇게 사이드 토큰을 메인 토큰으로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이제 교환비율이 정해져 있다고 했는데 저희 1대1로 이제 정해놨거든요. 교환이 되는 걸 리딩이라고 부르는데 리딩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체 두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유저들은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죠. 실제로 한 번 더는 리딩 전용 계정이 있어서 전용 계정으로 보냈다가 얘가 올렸다가 이체가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뭐 저희는 요 유저 계정이 실제로는 그냥 일반 2호의 계정이 아니라 멀티시그 지갑으로 돼 있어서 그런 이유도 있는데 또 더 아마 다른 프로젝트들도 이런 방식을 쓸 것 같은 게 메인 체인에서 이체가 일어날 때 그 하나로 모았다가 보내야지 메인 체인에서 나오는 그 수수료 루프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관리가 쉽거든요. 그래서 리딩 계정으로 보내서 리딩 계정에서 이렇게 보내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아마 고민하신 적 있는 분은 무슨 말인지 아시는 쪽에 설정을 해보면은 자동으로 수수료가 거기서 빠지게 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하나 실수했던 게 있는데 이게 리딩 계정에서 유니버스 메인 체인을 옮길 때 이게 어쨌든 사이드 체인, 메인 체인, 이종의 체인 간에 토큰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싱크 맞추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쓰겠죠.
적 의미를 좀 찾아보자면 고점 고객 확보를 위한 기업의 판매 촉진 프로그램이라고 여러분들께서도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 일단 이 부분을 기업 측면에서 좀 놓고 보자면 마일리지를, 그러니까 그 고객이 기업의 상품을 구매를 하고 부여를 받은 마일리지가 있게 될 경우 기업의 회계상, 그 해당 마일리지는 기업의 부채, 즉 이연수익의 형태로 회계상으로 이제 산정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까지는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냐면 그 고객이 미처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유효기간이 지나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그냥 그 마일리지에 대한 부채 자체가 기업의 수익으로 전환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2018년 6월달에 이제 여신전문금융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일단 그 신용카드와 그리고 은행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회에 환원을 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제 그 후원을 하는 형태로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되는 쪽으로 현재 법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마일리지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이슈들이 현재 나오고 있고요. 마일리지 같은 경우에는 그 항공사, 통신사, 신용카드사, 은행사, 유통사부터 해서 그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라면 모든 기업들이 다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이제 20조에서 30조 원, 미국은 80조 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누적되어 있는 마일리지가 200조 원에 달하는 마일리지가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현재 그 기존까지 마일리지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을까? 1,900억 원이 넘는 마일리지에서도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항공사 마일리지에 대해서 정말 핫한 그런 뉴스들을 많이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그 항공사 마일리지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약 2조 8천억 원 정도의 마일리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가족이나 타인에게 양도나 판매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뭐 가족 회원들에게는 가족관계 증명을 제출했을 때에서만 조건적으로 합산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항공사가 아닌 그 통신사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형태인데 연초에 마일리지가 생성이 되고 연말이 지나게 되면 당해 연도에 마일리지가 소멸되는 구조를 대부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사용을 못하거나 아니면 10,000원짜리 물건을 산다고 했었을 때 2,000원에서 3,000원만 마일리지를 쓸 수가 있고요. 나머지 7,000원, 8,000원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이제 결제를 해야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소비자의 불만사항이 무엇이 있는지를 저희가 찾아보았는데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상품 대금 중에 포인트 결제 비율이 낮다.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없다. 사용자가 부족하다. 연말에 소멸된다. 라고 하는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고객들이 이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부분이 68.8%로 유효기간이 지나서 쓰지 못하고 사라졌다. 라고 하는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고객의 입장 정리를 해보니까 유효기간이 이제 소멸이 돼서,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지나서 자신의 마일리지가 소멸이 되거나 사용자가 부족하고 분산된 마일리지가 분산된 마일리지를 통합할 수 있는 기능이 부족했다라는 이제 이런 그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종류는 수십 개이고요. 기업마다 많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피포인트나 오피 캐시백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나 혹은 사용할 수 있는 용처들을 많이 늘려놨었는데 전체적으로 마일리지를 통합할 수 있는 구조를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 링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을 해서 기업들의 전체 마일리지를 하나의 암호화폐 개인 에셋으로 이제 전환을 시키는 작업을 진행을 해서 마일리지를 통합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것이고요. 이렇게 전환된 마일리지를 통해서 그 링플랫폼의 고객들이 다양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차적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성공을 했고 계속해서 추진 중인 마일리지 제공사는 금융사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은행사나 신용카드사와 이제 파트너십을 체결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방금 전에 발표해 주셨던 리폼사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가 너무너무 답답한 게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키워드 자체가 상당히 민감하고요. 그리고 금융사 자체가 원체 모수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떠한 것도 말씀을 명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너무 답답합니다. 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어떤 그 구조를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금융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체결된 두 곳의 그 제공사,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금융사들과 현재 만약에 파트너십이 체결이 됐을 경우 이제 전체적인 복수가 5천만 명 정도가 되고요. 그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그 마일리지를 고객 동의에 따라서 마일리지를 링 플랫폼에 그 링 마일리지 암호 화폐 형태로 전환을 하게 될 경우 저희는 그 마일리지 제공사, 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마일리지를 저희 쪽으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일리지를 소멸을 시키게 되고요. 마일리지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기업은 해당 부채에 대한 충당금을 반드시 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해당 현금을 저희 링 플랫폼 쪽으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마일리지 전환에 대한 현금 대가를 저희가 받고요. 받은 현금만큼만 저희의 링 마일리지 스테이블 토큰 자체를 고객의 블록체인 월렛으로 지급을 해드리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링 플랫폼은 아까 이제 리폼과 그러면서 많이 공감을 했는데요. 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지 그 거래 시스템을 통해서 시스템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의 마일리지 제공사 자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금융사 쪽에 고객 DB와 연동이 되거나 이런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일반적인 인터넷 네트워크에서는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금융사와 동일한
그 금융 보안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문 통신을 진행을 해야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에 대한 투명성 그리고 금융사와 저희가 같이 네트워크 연동을 하기 위한 시스템 구조 자체가 보안 시스템과 동일한 수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그 블록체인 그 IC 그 캐시카드 형태로 해서 기존의 어떤 뭐 블록체인의 전용 포스기가 아닌 현재 사용하고 있는 뭐 신용카드 포스기에서 직접적으로 그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플랫폼 자체가 링 마일리지와 그리고 링 토큰, 외부 토큰 두 가지로 이에 대해서 좀 집중 설명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사실 이제 이 소셜미디어 사업을 시작하면서 블록체인 기술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 많은 유저들이 써야 되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프론트 단에서는 좀 쉽게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유저들이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조성을 하자는 게 가장 컸었어요. 그래서 작년 3월부터 저희 프로젝트가 시작됐고요. 저희 지금 싱가포르라는 이제 한국에 법인이 있는데 싱가포르에는 4명 상주하고 있고 한국에는 26명 상주하는 그 여타 도상형 플랫폼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픽이 있고 슈팅이 있고 슈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프리카 TV처럼 별풍선을 쏘는 거죠. 별풍선을 쏘는 행위를 말씀을 드린 거고 픽은 약간 큐레이션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라이크도 물론 있지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그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런치 하는 서비스에서는 이 저희 내부 포인트도 구매할 수 있게 만들어서 이 픽이라든지 실제 이게 지금 저희가 디자인만 해놓은 게 아니라 이런 서비스가 나와 있고 뭐 안드로이드 구글 스토어라든지 앱 스토어 그리고 삼성 그 키스토어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기본적인 레이아웃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저희 그 토큰 이름은 피톤입니다. 피톤치드에서 따왔어요. 피톤치드에서 따왔고 PT1N이라고 하는 피톤이고 내부 포인트는 베리를 써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소에서 가격이 항상 변화되는 코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베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당 100원이에요. 100원이라서 약간 스테이블 코인 같은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실제 저희 앱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컨텐츠를 올리면 내가 받은 라이크 수만큼 픽 수만큼 이제 계산이 돼서 제가 베리를 받게 되고 그 베리로 나와 있는 모바일 이런 것들을 구매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매장은 다 아시겠지만 6만여 개 오프라인 중에서 그냥 바로 비트원엑스, IDC, 코인타이거 지닥 지금에 상장이 되어 있는 토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좌측에 보시면 저희 플랫폼 내에 인스타그램 같은 UX UI를 지향을 하고 있는데 하나 좀 기능이 다른 게 원래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페이지에서 저희 베리 받은 거 확인하고 송금할 수 있고 피톤 받은 거 확인하고 송금할 수 있는 기능들이 지각 기능들이 다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작년 3월부터 행사해왔던 내용이고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소셜미디어다 보니까 인플루언서들이나 크리에이터들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분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갖고 있고 영상 하나 준비했긴 한데 제가 작년에 플라스틱 토크 콘서트라는 거를 가졌었어요. 그래서 네. 대학생들 좋아하는 그 성수동에서 토크 콘서트를 가졌었고 그리고 영화 평론가라든지 실제 인스타그램 유튜버들 오셔서 자기네들의 어떤 고충들 지금 1세대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면서의 어떤 그 팔로워들이 아무리 많아도 본인들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없다든지 보상 체계가 광고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어서 이 균형 자체가 너무 플랫폼에만 수익이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느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불만을 토로하는 자리였습니다. 네, 넘어가 주시고요. 네, 그리고 저희 파트너사들 보면 저희가 좀 블록체인 연구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요. 저희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데 아무래도 B2C 서비스를 플랫폼 서비스를 어그리게이터죠. 사실 어그리게이터 서비스를 지향을 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유저들과의 접점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것 뿐이지 지난번에 저희 삼성 DM 나왔을 때도 저희가 DM으로 등록이 됐었고 당연히 지금도 티폰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유튜원 쪽에서 최인혁 CMO님이 발표하셨는데 비트벨리에서도 저희 피톤을 교환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외에 이제 블록체인 플랜타와 아피스 여러 좋은 프로젝트들이랑 같이 하고 있고 특히 MCN 쪽은 그쪽이요 이제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BJ들이라든지 유튜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한 500명 정도 실제로 소속된 분들은 1000분이 넘는데 저희랑 어떻게 보면 지금 소싱을 해주기로 하신 분은 한 500분 정도 되시고 저희 이번에 플랫폼이 브랜드 런칭하게 됐을 때 이분들이 저희 쪽에 컨텐츠를 올려주시기로 하셨고요. 그 외에 좀 많은 인플루언서들을 지금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미디어사랑 이제 MOU 했었던 내용들 이분들도 이제 6월부터 실제로 여기 기자분들 계시겠지만 미디어사들이 자기네들 웹 플랫폼에 대한 트래픽을 웹으로 공유를 해야 돼요.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봤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공유를 해야 돼서
사실 이제 미디어 그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광고에 직접적으로 이 플랫폼 사용하는 숫자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쪽이랑도 계속해서 협업에 대한 니즈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아무래도 저희의 데이터군이 굉장히 중요한데 데이터 공급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빼놓을 수는 없고 실제로 유저들에 대한 분석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실제 저희가 콘텐츠를 뭐 기획해서 올린다고 할지라도 그 유저들의 니즈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실제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많이 해본 팀이랑 저희가 제휴했고 실제 저희가 이 기업에는 투자를 일부 지분 투자를 해서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했고 제가 지금 여기 골드 멤버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사실 이제 다른 쪽에 밖에서 이제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면서도 나는 이제 지금 이제 저희 파트너사들이나 인플루언서들한테 리워드가 보상 지급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플랫폼 내에서는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베리만 쓸 수 있게 해놨고 이 베리를 받는 리워드 액티비티는 크리에이터의 어떤 크리에이터라면 창작물을 올리는 것도 되지만 실제 댓글을 달거나 킥을 누르거나 라이크를 누르거나 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데이터화돼서 랭크화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그 브랜드 런칭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사안이 이 베리를 별풍선처럼 구매할 수 있게 만드는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피지사랑 제휴가 돼서 그쪽 피지사에서 카드 결제로 그리고 가상 계좌 받아서 이 베리를 구매할 수 있게 해놨는데 실제 환불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내부는 그 블루베리랑 라즈베리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라즈베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매를 할 수 있는 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블루베리는 제가 어떤 보상을 받았을 때 보상을 받는 베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공정한 SNS 타이틀을 걸었는데 아시겠지만 SNS는 메인 수익이 광고입니다. 그 트래픽을 많은 트래픽을 가져와서 그 트래픽을 기반으로 해서 광고를 돌리는 게 메인 수익이에요, 사실. 근데 이 광고 수익은 대부분 플랫폼이 가져가는 구조예요. 그리고 그 플랫폼 안에서의 제가 광고를 집행하거나 하는 것들의 단가는 플랫폼이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유저가 광고를 사용하고 싶어서 제가 만약에 10만 원을 지출한다. 이 가격은 플랫폼이 정한 가격이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플랫폼 매출만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는 광고에 대한 부분들을 이 플랫폼으로 들어오는 광고들을 어떻게 보면 다 보상으로 돌려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 한 달에 프레스팅에 광고가 1억이 들어왔다. 부탁드리는데요. 그 비트코인도 많이 갖고 있지만 많이들 거래를 봐서 아시겠지만 한과 걸릴 때도 있고 5시간이 걸릴 때도 있고 이렇게 불편함이 해소되지 않고는 이 앱 서비스를 성공시킬 수 없다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소다플레이는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맹점들이 참여하게 되고 광고주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 코인 발행사도 이 플랫폼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제일 힘들게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이 가맹점들이 여기 참여하기가 굉장히 힘든 결과 이 가맹점들은 제대로 된 광고를 할 수 있다면 이 플랫폼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희가 판단을 내요. 가맹점들은 소다 플랫폼에 코인들을 올려줄 수가 있어요. 굳이 저희 소다 플랫폼에 허락을 받지 않고도 또 각종 코인들, 비트라든지 이더라든지 저희 코인들을 자기 마음대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해당 가맹점을 찾아서 마이닝을 할 때만 광고비가 체감되게 됩니다. 이런 광고비를 체불해갔는지를 가맹점은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광고주들은 이제 어떤 메리트가 있어서 저희 소다 플랫폼에 참여를 하게 되냐면 이 광고주들은 예를 들어서 처음처럼 통하면 전국에 있는 맛집이라든지 주점이라든지 이런 데 AR 마이닝을 통해서 소주병들이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그런 동영상 광고를 저희를 통해 선반할 수가 있습니다. 주점에서 밥을 먹거나 주유를 마실 때 AR 마이닝을 하게 되면은 떠있는 처음처럼 광고를 보게 되면 소정의 에어드랍을 마이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광고주는 보통 동영상 광고를 할 때 보는 사람들이 마이닝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이버나 유튜브나 보는 사람이 혜택을 가져가는 건 없습니다. 근데 저희 소다 플랫폼을 통하면 고객들이 보게 된 광고주가 지불하는 리워드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게 되고 심지어는 가맹점도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 가맹점에 이 광고를 집어넣기 때문에 이 가맹점에게도 보상의 일부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색다른 광고의 매체가 열렸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 페이지 사업을 하면서 많은 광고주들하고도 미팅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광고 모델을 제시했을 때 굉장히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코인 발행사가 있는데요. 한 해에 한 200개가 넘는 코인 발행사들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좀 많이 하는데 보통 이 코인들이 어디로 많이 움직이는지 아시죠? 보통 거래소로 많이 갑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지갑 그 외에는 이 코인들이 움직이는 곳이 거의 없어요. 결국 구현되지 못하고 중간에 세장되는 이유를 저는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런 토큰 이코노미를 만든 대비나 결과물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이런 앱을 만들기도 힘든데 이런 앱을 알리는데 10만 명이 다운로드밖에 하는데 100만 명이 다운로드밖에 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플랫폼이 사장되는 코인이 별 의미가 없는 그냥 짜투리 코인들 갖고 계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자들이 내 그룹의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통합 플랫폼 내에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장치들을 좀 준비를 많이 했고요. 사용 방법과 뭐 설명과 시연인데 아직까지 저희가 유니버스를 탑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사용할 일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그중에 일부는 저희가 비트베리 API를 이용해서 좀 더 편리한 제가 계속 강조했던 불편함이 없는 이 안에서 모든 행동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앱을 최근에 만들고 내부 테스트를 끝냈습니다. 많은 코인들이 환전을 바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면 저희 그 소다탭에 집어넣게 되면은 간편하게 환전을 할 수가 그 소다플레이 앱에서 이렇게 보다가 이제 마이닝 후에 저기 그 마이닝 표시가 있는 게 보이시죠? AR. 지금 AR을 킨 화면입니다. 그래서 AR을 켰더니 저쪽에 이제 마이닝을 할 수 있다는 표시가 떠서 이제 커피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 구동되는 화면을 그대로 동영상으로 캡처를 하는 거고요. 이제 스타벅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스타벅스에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코인들이 떠있죠? 네. 이거는 이제 재단들이 에어드랍하는 코인이 될 수도 있고 가맹점이 올리는 그런 광고비 형태의 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동영상, 보상을 위한 광고 동영상 시청을 하게 되면 이제 이걸 다 보게 되면 이제 에어드랍이 되는 거고요. 저렇게 이제 보상형 AR에 떠있는 코인을 마이닝할 때는 좀 더 좋은 코인들이 마이닝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태핑하는 그런 마이닝하고 이런 동영상을 봤을 때 에어드랍되어 있는 마이닝의 코인에 대한 그룹을 저희가 좀 분리해뒀습니다. 지금은 그런 구분을 안 뒀지만은 그래서 이런 게 다 이제 끝나고 나면은 코인이 에어드랍 되게 됩니다. 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각 매장마다 이 광고주들이 선택해서 막 자기 마음대로 광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지하철역에도 막 광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이제 탭핑하는 이제 형식의 마이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마이닝 방법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원래로 소다트크를 보내고 이제 수합하는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해서 사이드 체인을 이제 도입하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니버스를 아직 운영을 못해서 더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AR 마이닝을 버튼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뭐가 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탭핑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이제 형태의 이제 코인들이 이건 여러 재단들의 코인들이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닝이 되고 이런 이제 땡글땡글 돌아가는 녹색의 이제 이런 것들은 동영상을 봤을 때 마이닝하게 되는 건데 동영상을 탭핑하게 되면 이걸 볼 건지 말 건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본다고 하게 되면 이렇게 아까 나왔던 이런 동영상이 나오게 되고 바로 토큰이 이제 마이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